현 정부에서 로봇 투입 반발하는 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월 대형 폭등이 나온 것 중에서 지금이라도 꼭 들고 가야 될 원픽은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부터 2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건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디까지 가냐? 이 가격까지 폭등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퇴근후 10분 주식의 목소리가 섹시한 남자 퇴근남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영상은 로봇이 왜 끝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을 들고 계시거나 아직 로봇을 투자하지 못한 우리 개미들이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고 로봇에 대한 종목을 접근을 해야 할지 오늘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최근 로봇이 1월 달에 대형 폭등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준비했던 만큼 굉장히 많은 수익을 여러분들이 챙기고 계실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로봇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기본 50% 60%씩 1월 달에 폭등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연으로 봤을 때도 거진 100%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SPG나 SPB테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준비했던 만큼 수익이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퇴근하면 왜 로봇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포기하지 말고 또 한번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오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아직 2배 이상 더 오를 수 있는 것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들을 찝어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필기 잘 하셔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리고 현대차, 결국에 얘네가 시장을 이끌어 줄 거기 때문에 그 관련된 파생된 그런 종목들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영상을 좀 보여줄 건데 다들 보셨겠지만 왜 영상을 보라고 하는지 조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왜 센세이셔널하고 왜 1월 달에 폭등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영상 짧게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이 CS2026 때 나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정말 사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로봇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 로봇이 정말 실현화 되겠구나 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높여주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근데 얘 손을 보면 손이 3개밖에 없어요. 사람은 5개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니까 5개를 해야 되는데 얘에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이 협동 로봇, 그리고 저게 이제 로봇 개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물류 시스템에서 진행되고 있는 LG도 이걸 받아냈죠. 그쵸?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이 로봇이 주도하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으로 지금 우리가 로봇을 매매를 하거나 우리 집에 로봇이 없기 때문에 조금 현실 감각이 떨어지겠지만 지금 시장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여준 내용인데 난리가 났죠. 바로 이 영상인데
지금 뭐 막 묘기 부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휴머노이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좀 다뤄볼 내용은 바로 이제 로봇에 대한 내용은 협동 로봇부터 휴머노이드로 이제 옮겨가면서 주가의 가능성을 봤다면, 자,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실적이 찍히고, 그리고 정말 이 휴머노이드가 현상화 될 수 있는, 현실화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준비해서 가져간다면 여러분들이 또 생각지 못한 주가의 폭등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글씨가 개판일 거예요. 제가 지금 손이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오늘 주사를 맞긴 했는데 글씨 이상하니까 오늘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빨리 회복해서 예쁜 글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은 대체 뭘 사야 할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본을 가져왔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르기 전에 벌써 이 종목들은 벌써 다 수익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흑자 기업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런 수익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걸 또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원픽을 받고 싶으시다면 오늘 뭐 어차피 영상에서 나가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1개 정도는 무료로 공유를 드리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과거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의 늪에 아주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었어요. 퍼가 4배에서 5배 수준의 극심한 저평가 밸류에이션이 있었는데 또 이제 자율주행을 또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박살이 나면서 이번에 엔비디아와 또 손을 잡은 것이고요. 또 게다가 중국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이 자율주행 아까 얘기했던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성장 엔진이 굉장히 부족했던 그런 현대차였다. 자, 그랬는데 제네시스를 또 개발을 하면서 조금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갔지만 전체적인 트리거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대비 굉장히 혁신성이 좀 부족하다. 뭐 전기차라든지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렇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현대차가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복권이 터집니다. 이 현대차 회장이 좋아, 그러면 다음 산업은 로봇이다. 야, 저기도 로봇 하는데 우리 못하겠냐? 그러면서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인수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시작을 하고 계속 추진을 하면서 적자일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 현대차 회장은 뭘 노렸냐면 로봇은 로봇대로 개발을 하되 어떤 로봇을 개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본인의 회사 기준에 물류센터라든지 그다음 조선업들 이런 기업들에서 쓸 수 있는 로봇을 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물류센터, 그러니까 물류 자동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그렇죠? 이 자동화를 규격화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만들고 이걸 다른 기업들에게 렌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규격대로 다 만들어서 자기 회사는 다 로봇으로 돌리고 나머지 이제 B2B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B2B를 해야 되는데 기업기 할 때 렌트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 공장을 막 지어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파생되는 얘는 뭐 건설도 하고 조선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 그림을 크게 그린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현대차는 여러분들 제 생각에 27년도에 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구글 딥마인드와 그다음 엔비디아가 또 협력이 됩니다. 자, 제조업하면 우리나라죠. 그렇죠? 그 제조업에 이 딥마인드 AI 두뇌와 GPU를 장착을 하면
거의 최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여러분들 이제는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이라는 거죠. 그런데 CES 2026대 포텐이 터져버린 겁니다. 야, 걔네 뭐 되겠냐? 한국이 되는데. 근데 그걸 터트려버린 거야. 중국의 로봇 기업가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뛰어넘었다.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대형 폭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2020년도에 야, 이거 너무 과도한 평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받았으나 지금 1조 원 투자했던 게 무려 70배의 가치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는 아직 저평가된 게 아닐까요? 글씨 진짜 개판이네. 저평가. 그쵸? 저평가된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와의 옵티머스 그리고 현대의 아틀라스를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아틀라스가 조금 더 현재는 우위에 있고 테슬라는 가정용을 꿈꿀 때 현대는 산업용을 완성한 겁니다. 물론 가정용을 쓰는 이제 5년, 10년이 지나면 그런 세상이 오겠지만 현대는요 산업을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지금 전 세계가 저출산에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나라 특성이 또 뭡니까? 노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노조 관련해서 또 현대차가 막 일어섰는데 정부에서 어쩔 수 없다. 이 산업은 키워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거죠. 현대차 노조가 로봇 투입판 없겠다. 신입사원 안 받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근데 신입사원 연봉이 무려 2천만 원도 안 돼요. 근데 현대차 노조의 평균 임금은 1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24시간 일하나요? 24시간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신입사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여러분들 24시간 일하고 파업도 안 합니다. 밥도 안 줘도 돼요. 그리고 돈도 쌉니다. 그러면 현대차만 과연 로봇을 사용할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물론 우리 사람이니까 당연히 노조 편을 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기업가로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주식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 로봇은 필요가 없을까요?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왜 로봇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저출산 내용이고 생산성이 어마어마합니다. 휴식할 필요 없죠. 안전사고 걱정할 필요 없죠. 파업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돈이 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배터리만 교체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에 대한 시각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이제 무려 3, 4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게 주가의 모멘텀이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현재 현대차는 현저하게 저평가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뉴스로 실어낸 건데 노사합이 없는 일방통행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노사 없이 한 대의 물량도 빼갈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이니까 이제 막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땐 저도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자녀들이 계시다면 저는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교육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는 여러분들 지금도 뭐 법원이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쪽들은 이제 줄어들고 기술직들은 오히려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뭐 전력을 들어가서 그 송전망을 막 만드는 그런 전력 섹터에 있는 기업 기술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꼭 사람이 거쳐야 되는 그런 직업군들 이외에는 이제는 AI가 다 대체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또 알면서 주식을 투자하고 미래를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로봇이 등장을 대처한다. 그래서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투입 선언은 시장에 엄청난 센세이셔널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1월에 100%가 올랐어요. 이게 여러분들 키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현대차 100% 올랐다는 거예요. 이 현대차가. 저는 이 50만원 주가도 저는 적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차를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하는 게 좋고 어디서 매매가 들어가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을지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지금 사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짚고 왜 이때 사야 되는지 보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초반에 좀 밀렸다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2시가 지나면서 밀려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휴가 끝나고 나면 똑같이 변동성이 좀 짙어지면서 이 밑으로 한 번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합니다. 자, 오늘 글씨가 조금 이상할 거예요. 지금 제가 오른쪽 팔이 약간 좀 계속 저려가지고 글씨가 좀 이상한데 그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국 SK와 삼성이 시장을 이끌면서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자, 한 번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한번 빠지고 나서 갭 띄우고 나서 지금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2월에는 그래도 여기 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반도체라든지 전력 섹터를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이 나올 때마다 2월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설명을 했지만 이 명절을 이유로 이제 이 구간에서 우리가 3월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봉이 나온 날, 빨간불이 막 나온 날 말고요. 음봉이 나온 날 우리가 매매 준비를 해서 이제 3월을 준비하고 3월에는 이제 초불장이 시작이 되는 초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반도체와 전력이 시장을 이끌 거고요. 그다음 이후에 이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월에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건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서 표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보고 우리가 좀 대비를 하고. 그래서 연휴 전에 좀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된 이 1월 소비자 물가가 2.4% 상승을 했는데 예상치 좀 하회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시장의 금리 인하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봐야 아마 금리 인하는 전반기에는 좀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파월은 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고 그 이후에 케빈 워시인데 케빈 워시가 되더라도 지난번에 타임라인 잡아드린 것처럼 케빈 워시가 돼도 하반기는 돼야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저는 국내 주식이 조금 더 우리가 먹을 거리가 더 많다, 좀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좀 가장 크게 커졌던 이슈가 SMR 특별법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소형 원전 개발에 속도가 붙게 되면서 관련 업계들이 폭등이 나왔죠. 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사실 모르는 사람 없죠. 퇴근을 싶은 주식 구독자라면 이 원전과 전력에 대해서는 사실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르비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여러 번 또 강조를 드렸던 거고, 또 텔레그램에서도 여러분들께 전용 영상으로 또 찍어드렸죠. 요 영상인데, 그죠?
1월 19일 교육 영상인데, 이때 제가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죠? 이거 한번 봅시다. 어쨌든, 지금 이제 없으신 분들은, 오늘 교육 영상의 주된 목적, 제주반도체, 한미반도체, 요거는 꼭 넣어놨으면 좋겠다. 없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분석 이 정도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부가적으로 조금 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원전 쪽 요거 그 다음에 유리기판 피로픽스 그리고 메인 하나 정도는 우리가 같이 YSK미 그쵸. 여러분들 지금 찝어준 내용들을 보면은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반도체 좀 넣어놨으면 좋겠다. 특히 제주반도체는.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여러분들께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 구간에서 이 라인을 지켜줄 때 음봉에서 좀 사놓으라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대룡정주 같은 경우도 요 구간이죠. 그죠?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텔레그램에서도 계속 이 내용을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고, 태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요때 요 구간에서부터 계속 이 구간 이때도 그죠? 이때도 그렇고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좀 반등이 나왔지만 앞으로 요거는 이제 더 오르겠죠. 그죠? 그 다음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봅시다. 오리비텍 얘가 지금 생각보다 지금 못 오르고 있거든요. 얘가 지금 박스권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게 툭 튀어 오른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대형 상승이 나왔죠. 그죠? 요때란 말이에요. 요때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 다음에 2월 9일 최근에도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오리비텍 마찬가지. 저는 오리비텍 여러분들 여기 뚫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6,000원 이상 뚫을 거. 그쵸? 6,000원 이상 뚫어준다고 했는데 오늘 6,000원 뚫었죠. 6,000원 뚫으면서 6,750원까지 뚫어주고 6,210원을 맞이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금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대형 또 랠리가 나올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겠지만 태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절대 주지 않아요. 절대 양봉에서 주지 않습니다. 왜? 가짜들이나 여러분들께 모르니까 오르고 나서 더 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삼각 수렴을 하네 그런 개소리들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잡지도 못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1억을 박을 수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개미 꼬드기를 하는 거죠. 그저 좋은 얘기들만 하면서. 근데 진짜 오를 걸 알았다면 이런 자리에서 나가는 게 진짜 실력자들입니다. 이런 데서 주질 않아요. 왜? 이런 데서 줘놓고 먹여준 다음에 유료로 가입하라고 꼬드기고, 가입하면 이거 오를 때 또 주고 또 고점에서 주고 떨어지면 버티라 그러고 그때 오르고 나면 이때 왜 팔았냐 그러고, 그게 아마 반복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료 가입 같은 걸 하게 됐을 때 돈을 못 버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런 데 이제 주고 나서 먹은 다음에 선물이나 해외 선물, 코인 이쪽으로 여러분들 꼬드깁니다. 그러면서 가입을 유도해요. 가입 유도를 합니다.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당하시기 때문에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특히 무슨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뭐 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돈 다 뺏어가는 곳입니다.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정부에서 상법 개정하면서 이제 자사주 청각해라 아니면 배당금을 올려라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금융주와 증권주들이 아무래도 가장 배당도 많이 하고 그런 데들이 슈팅이 나오면서 또 대신증권에서 자사주 소각하겠다 얘기하면서 증권주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튀어 올랐고, 정부에서 이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국내로 돌아와라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죠. 이번 연도 한시적으로 하는데 여기 최대 수혜주들은 두 개만 꼽자면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이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계속 이제 이 코스피는 그래 어느 정도 올라왔고 코스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코스닥을 안 오르냐. 그러면서 코스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2월 같은 경우에 2월, 3월에는 이제 상패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전주 웬만하면 이제 하지 마시고, 동전주 하면 진짜 작살납니다. 특히나 이제 실적이 저조한 기업들,
그리고 적자 기업들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많이 박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을 하시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반도체와 전력, 좀 전력 섹터들이 계속 수급이 이번 연도엔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력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전력은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 특히 전력의 변압기나 아니면 원전이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이 세 그룹은 여러분들이 하나씩이라도 들고 가시거나 정 안 되면 제가 ETF라도 꼭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력 ETF도 텔레그램에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텔레그램은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그냥 100% 무료방이기 때문에 010-5148-3309로 무료 입장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무료로 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무료로 들어오셔서 공부하고 수익 보면 뭐라고 했죠? 1% 기부하라고 했죠.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어디에다가 유니세프에 제가 기부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꼭 지켜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대미 투자 1호가 또 나왔어요. 석유화학 플랜트를 검토하겠다. 이제 요 내용인데, 요 관련된 종목들은 정해져 있어요.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오시안이라든지, 뭐, 롯데케미칼, 뭐, 효성화학, 뭐, 요 정도인데, 요거는 제가 추후에 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2월 달에 바이오 섹터를 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밀렸죠. 근데 하지만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죠? 실적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전년 대비 지금 90%가 오른 게 유한양행, 셀트리오 137%, 삼성바이오로직스 57%. 지금 엄청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종근당 빼고 지금 다 좋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랭라자 매출이, 랭라자래. SC 제형 관련해서 이제 로열티가 또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생각보다 지금 많이 밀리고 있지만 좀 버티시면 좋은 또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되게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좋은 내용들도 많이 나왔고, ESS 1조 원 규모 시장 입찰을 또 SK온이 물량 50% 정도 확보를 하면서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이죠. SK온은 요 세 가지 기업이 엄청난 물량을 계속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ESS 시장이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연말에 얘네가 더욱더 폭등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상승률 보면은 뭐 상상인증권 같은 경우나 SK 이터닉스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를 드렸고, 상상인증권은 오늘 나갔던 거죠. 그죠? 오늘 또 단타로 나갔던 거고, 스피어야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거고, 미래에셋증권도 여러분들 많이 공유를 드렸던 거고, 오늘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오르비텍, 스피어,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SK 이터닉스, 그 다음 상상인증권 이렇게 있는데, 증권주들 중에 좀 먹을만한 게 아직 몇 개 남아있어서 제가 오늘 좀 하나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계속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커드메디슨, 요거는 이제 증권주는 아니고 여러분들께 이제 바이오 중에서 먹을만한 종목들 좀 챙겨드린다고 했죠. 요거,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DLENC, 이건 여러분들 계속 가져가셔야 되고, 음봉 나오면 계속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삼성증권. 증권주 중에 삼성증권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얘네는 전고를 뚫어주는 자리예요. 여기. 그죠? 무려 2007년 이후로 현재 고점을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배당도 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한 번 더 대형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요거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음봉이 하나 딱 나와주잖아요. 그럼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 먼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좀 폭등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어제 목요일날, 그리고 오늘 좀 눌렸는데 얘네는 계속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면은, 그죠? 요거는 우리가 한 번 정도 내려오면 그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 드릴 테니까 관심 종목만 좀 넣어두세요. 저는 여기까지 한 번은 다시 한번 눌러주고 다시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38,900원 체킹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LB세미콘. 요거 여러분들 오늘 음봉 나왔거든요. 음봉 나와서 여러분들이 2월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3월을 좀 가볍게 드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으니까 요거 챙겨보시고, 제가 이제 또 본 차트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2월에 우리가 또 준비를 해서 3월에 슈팅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체크할 수 있을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차트로 돌아갈게요. 자, 이렇다 보니까 현대차는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가져가야만 하는 종목이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주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현대차와 바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얘 또한 여러분들 딱 보시면, 자, 1월에 폭등이 나온 겁니다. 67%가. 그리고 지금 현재 저점을 올려주면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제가 여기서 타점이 나갔죠. 그죠? 여기서 음봉 나올 때만 매매를 진행해라. 그러니까 요 가격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음봉에서 매매를 해 놓으시면 또 한번 대형 상승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음봉에서만 매매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 1000만원이 있다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까요? 1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저라면 제가 지금 이걸 사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예시. 지금 2026년도에 투자를 할 거라면 우선 조선 200, 그리고 반도체, 전력 저는 300 이렇게 나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600, 200, 800이 남았죠. 나머지 200은요 여러분들 시장에 맞는 종목을 구성하는 게 맞아요. 테마주, 재건주라든지 아니면 지금 막 유행하고 있는 바이오 섹터들, 아니면 화장품 실적주, 아니면 금융주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분을 해서 하시지 않고 그저 난 조선 좋아, 반도체 좋아, 전력 좋아, 뭐 반도체랑 전력에 몰빵하는 건 오케이. 근데 조선에 몰빵하는 건 비추, 바이오에 몰빵하는 건 비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연도 시장 이끌 게 뭐라 그랬어요? 반도체랑 전력. 그냥 반도체와 전력 이것만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외우라고. 내 인생의 반전을 노려라. 계좌에 반전이 찾아온다. 2025년 10월 11월 내내 모든 영상에 넣어드렸습니다. 보고 오세요. 못 믿으시겠으면. 그래서 반도체 전력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고, 그 중에 반도체 원픽 2개를 집어드렸죠. 제주반도체, 한미반도체. 전력은 LS일렉트릭, 대한전선,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집어드렸던 겁니다. 알겠죠? 지금도 저는 이 5개는 더욱더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뭐요? 정책주. 이거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계속 강조드렸던 이번 연도 이거죠. 그죠? 한국형 구프펀드. 그래서 매년 20조를 투자합니다. 20조를 30조. 30조를 투자하고 여러분들 이 섹터들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이 섹터들이 이번 연도에 다 오를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AI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여기에 바이오 섹터가 들어있습니다. 자, 바이오 뭐예요? 코스닥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련된 정책주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피지컬 AI의 가장 정책주에 부합된,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드렸던 피지컬 AI 원픽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정부 2030 피지컬 AI 1위 정조준 하면서 이 삼성, LG, NC 등등 AI 프로젝트를 대기업과 판을 키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장 우선시되고 정책에 잡혀져 있는, 제 생각에 이거 2배 이상 보이거든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빛의 기둥이 계속 발송되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거래량 보이시죠? 자, 조만간 이거 대형 폭등 나오면서 제 생각에는 여기를 뛰어넘는 현재 71,100원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15만원 이상 저는 보이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정책주입니다. 정책주 가장 부합되어 있고 정부 수익 정책과 가장 유력한 종목이며 제 생각에 2배 이상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준비해야 되는, 2월에 준비해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놔야 연말에 또 즐거운 성과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사연들이 또 남겨주십니다. 자,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하셔서 제 소개를 하면 50대 주부입니다. 유튜브로 목색남이 뭔데, 목색남이 목소리가 섹시한 남자, 줄임말인 거죠. 이걸 또 줄이시는 분은 처음 봤네. 주식에 관심도 있고 한데 신랑이 주식을 합니다. 저만 못하게 하고요. 아직도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가 있습니까? 아, 참 뜯어 고쳐야 돼요. 그쵸? 자기만 하면서 계속 꼴아요. 계속 꼴면서 왜 자기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따라만 해도 꼴진 않을 것 같아서 신랑이 거덜낸 주식돈 복구도 해야 되는데 희망이 안 보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뜨는 것마다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신청 오래전에 했고, 이러다가 거진 집에만 있다 그러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계좌가 계속 맑게질 거라고 봐요. 자, 오늘도 영상이 보고 인증 보냅니다. 작지만 수익 인증할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찍어주신 원픽들 다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 한 주씩 사보면서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비중을 실을 종목들이 눈에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포인트를 하나 주자면, 월요일 아침에 제가 한두 번씩 스타트 좀 기분 좋게 하시라고 월요일 아침에는 꼭 포인트적인 종목들을 한두 개씩 드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주말에 분석을 해서 월요일날 주는 거기 때문에 주말 영상은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이제 그날 월요일날, 그죠? 9일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DI라는 종목을 또 여러분들께 산뜻하게 또 드시라고 공유를 드립니다. 시간을 보시면 8시 19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월요일은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봐야 돼요. 제가 오전에 주말 수급이랑 이거 관련해서 좀 튈만한 걸 드린단 말이에요. 8월 19분이면 이 시간대인 거야. 급등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나서 이때 계속 넥스트레이드에서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날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약 상한가 근접이 나왔고 수익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스윙 치신 분들은 아직도 수익 중이시고 그건 더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침, 특히 월요일 아침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퇴근남이 여러분들의 월요일이 좀 산뜻하게 출발하실 수 있게끔 항상 공유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야? 다음 주 목요일이 여러분들 목요일 날이 개장이 또 되잖아요. 그죠? 목요일 날 아침에 제가 또 달달한 종목을 또 공유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챙겨서 먹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런 내용을 보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주라고 010-5548-3309 저렇게 사연 남겨주시면 두배 폭등 예상하는 이 종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략을 어떻게 하면 좋냐면, 우선은 1차를 담더라도 파란불이 나올 때 1차 공략을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구간까지 우리는 보수적으로 열어놔야 돼요. 왜냐면 탄력을 받아서 계속 가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신규자들 기준입니다. 하지만 기존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들고 가면 돼요. 계속 들고 가면 되지만 신규로 이 현대차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어쨌든 50만원이면 지금 100만원 가지고 두 주도 못 산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공략을 할 때 그냥 1차를 담더라도 보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어쨌든 시장이라는 거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무작정 양봉이 나올 때 사는 게 아니고요. 결국 음봉 맞고 다시 한번 또 조정 받고 또 내려왔다가 또 박스권, 그러니까 이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여러분들 시장 한번 흔들릴 때 이런 음봉이 나올 수 있는 걸 가정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은 현대차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인이 어쨌든 41만 6천 원을 보수적으로 잡아드리는 거고, 제가 조금 더 짧게 잡아주는 구간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현대 글로비스를 먼저 잡아드린 겁니다. 현대 글로비스를 좀 더 먼저 잡아드린 이유가 어쨌든 현대차에 몰렸던 외국인 물량들이 나가면서 분명 한번 떨굴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신규자들이 어떻게 잡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했다면, 현대 글로비스는 제가 분명 이 라인이 올 것이다, 한 번 올 것이다, 그래서 두 번이 왔죠. 두 번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음봉에서 모아두라고 했고,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수익 중일 텐데, 이건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가 폭등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대 글로비스를 현대차보다는 먼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원픽이고 여러분들의 포인트 전략입니다.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자, 우리의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기존자들 말고 신규자들은 제가 절대 사지 말라고 했죠. 그죠? 절대 사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75만원을 터치를 하고 분명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분명 75만원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께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썸네일 한번 봅시다. 75만원까지 절대 팔지 마라. 26년도 더 오른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는 정말 우리 구독자라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진짜 이게 대단한 건데,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전날이죠. 그쵸. 그때 여러분들께 많은 또 설명을 드렸고, 요때 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때도 진짜 많이 얘기했죠. 근데 이때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75만원까지 절대 팔지 마라. 그리고 레인보우 못 산 사람들은 두산 로보틱스를 사고, 로봇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밸류체인이 엮여있는 그 종목들 중에 수익이 나오는 실적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 위주로 좀 진행을 해라. 그리고 빛의 기둥이 들어와 있는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종목, 아까 공유해줬던 세 가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돈을 잃지 않는 매매가 가능할 거다. 자, 포인트가 뭐예요? 세 가지였잖아. 첫 번째 75만원까지, 두 번째 두산 로보틱스 해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놓친 사람,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실적이 잡힐 수 있는 종목을 잡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10월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날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 이거가 원픽이었죠. 나우 로보틱스 이런 거, 이런 게 자리가 좋잖아요.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고 이런 게 2배 간단 말이야. 이거 뭐라고? 2배 간다고. 뚫는다니까 이거. 이런 게. 자, 이날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때도 여러분들께 신규 사실 분들은 음봉에서 사라. 그래서 음봉에서 살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 라인을 잡아줬던 거고, 그래서 잡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전하게 75만원에 터치를 하면서 현재 즐기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12월 23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때만 해도 82,800원이었다고. 근데 이때 뭐라 그러냐면 파란불에서 계속 사라 그래. 파란불, 파란불, 또 파란불. 어떻게 돼요? 결국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12만원까지 그냥 간다고 했죠. 정확하게 12만원 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넘으니까 또 조정을 받는 거야. 근데 뭐야? 또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뭡니까? 나우 로보틱스. 여러분들께 현대차 밸류체인 얘기하면서 세 가지 집어줬죠. 클로봇, 한국 PIM, 나우 로보틱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2000%가 넘어요. 그쵸?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파란불이 나갔잖아요. 그죠? 이때가 여러분들 12월 23일이에요. 항상 여러분들께 직장인 맞춤으로 음봉에서 준단 말이야. 어떻게 돼? 계속 파란불이 나옵니다. 살 수 있는 구간이 너무 명확했어요. 그러다가 정확히 어떻게 돼요? 37,500원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내려옵니다.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터치하고 내려왔어요.
매도할 타이밍은 충분했죠. 그죠? 이걸 누가 알려줍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저 2배 간다. 10배 간다. 3배 간다. 무슨 의미가 있냐? 양봉 나온 날 추천하면서 더 오른다. 여기서 산 사람들 분명히 있어, 또. 여기서 산 사람들 분명히 있다니까. 왜? 그런 가짜 유튜버들 거 보고 여러분들이 사서 바보 되는 거예요. 지금 클로버 이런 것들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야. 왜? 이거 10만원 간다는 애들 많거든. 10만원 가겠지. 근데 어떤 미친놈이 8만원에서 추천을 해주냐? 이런 자리에서. 왜? 정보를 뚫는 자리라고 하면서 여기서 줬을 거야. 그게 여러분들의 바보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이제 알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주면 어쨌든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요것만 보셔도 충분해요. 충분하고 그 중에 지금 여기서 뽑자면 아까 얘기했던 현대글로비스와 두산 로보틱스 요거 2개만 보시는 게 제일 좋고, 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룸이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현대글로비스와 전 두산 로보틱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우로보틱스 이런 것들은 이제 끝났죠. 그죠? 한 번 더 또 잡을 자리가 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 수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로봇을 가지고 뭐 더 추천하면서 더 갈 거다, 뭐 목표가를 더 높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잘 모르는 겁니다. 괜히 여러분들 이거 떨어진다고 잘못 들어가다가 진짜 인생 날아갈 수도 있어요. 또 물리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전력과 반도체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고, 로봇에 대한 시기는 한 번 더 올 겁니다. 그때 또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로봇을 막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실적이 나오는 것 위주로 하라는 겁니다. 야,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적자인데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최근에 흑자 나왔죠. 이거 작년에 뽑은 거니까. 자, 이때 흑자 기업들이 몇 개 없었어요. 현대무벡스라든지 로보스타, SP 시스템즈, SPG, 이렌시스 이런 거. 여러분들 SPG 난리 났었죠. 그죠? 우리 희대의 종목이죠. 그죠? 하이젠 RNM, 뭐 RS 오토메이션 다 여러분들께 흑자 기업들 중에서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은 넣어드렸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잃지 않는 매매를 계속 강조드렸고, 최근에 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 재건주로 묶이면서 더욱더 슈팅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로봇 중에서 지금이라도 조금 공략을 해서 넣어볼 종목은 제가 지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자, 얘네는 로봇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이 재건 섹터로 조금 더 엮이면서 얘는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보고 먹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사실 우리 구독자들은 여기서 지금 들어가서 1차 시세를 먹고 2차 급등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규자들이 지금 접근해서 먹을 수 있는 첫 번째 로봇 종목을 고른다면 저는 전진건설 로봇을 택해드리겠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 음봉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 라인만 유지한다면 대형 폭등이 나올 수 있고요. 왜냐하면 과거 이게 언제냐면 2025년도 2월이에요. 딱 1년 만에 전고를 탈환했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올려준 거예요. 막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터진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월봉으로 봤을 때는 미비했던 거래량이 이번 달에 터져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대신에 신규자들은 손절가를 무조건 잡고 접근을 하셔야 대형 폭등을 먹을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현대무벡스입니다. 자,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구간까지 한번 밀렸다가 다시 한번 폭등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접근하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손절가는 명확하다라고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죠.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요때 요 자리 25,000원하고 27,500원 요 사이 여기에 음봉 구간이 나올 거다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제 손절가를 잡고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부근이겠죠. 그죠? 약 24,500원짜리 요 부근을 지지해줘야만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의심스러웠던 게 이 캔들이 되게 수상했던 게요, 가짜 캔들 같은 거야. 그러니까
대형 폭등을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한 자리를 또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계속 주목을 해봐도 돈이 나가지 않는 흐름, 그런 느낌을 봤을 때 다시 한번 현대무백스는 탄력을 받으면서 좀 폭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먹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25,000원 부근 여기 부근에서 음봉에서 모아놓고 기다린다면 다시 한번 폭등을 한 번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공유를 드린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대신에 이건 여러분들 진짜 이때랑은 다르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막 1억씩 박으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다 인생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 또 먹었고 굉장히 크게 먹었잖아요. 크게 먹었으니까 못해도 금액을 크게 하지 말아라. 절대 크게 하지 마라. 이거 제가 진짜 경고 드릴게요. 경고. 이런 거 여러분들 먹더라도 크게 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먹는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갔던 구간이 여기란 말이야. 이 10,000원대 지금 여기까지 먹었는데 여기서 또 뭐 몰빵해가지고 크게 먹는다? 그거는 허황된 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짜들한테 여러분들이 속으니까 돈을 못 벌고 또 물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하잖아. 손절가를 지켜라. 이건 손절가 무조건 지키고 해야 돼요. 지켜서 매매해야 된다. 무조건. 알겠죠? 요 부근들, 여기 구간이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구간과 그리고 지지할 수 있는 지지 라인,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거 괜히 여러분들 내가 다 진짜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이거 진짜 왜냐면 우리 구독자들 현대무백스를 진짜 너무 많이 수익이 나서 이제 기본 200~300%가 났잖아요. 자, 근데 그거를 느낀 사람들은 또 이게 나오면 분명 몰빵을 하거나 또 금액을 크게 들어간단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어? 또 그럴까봐. 진짜 다시 얘기하지만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 500만 원 이상 절대 넣지 마세요. 절대로. 알겠죠? 다시 얘기할게. 뭐라고? 500만 원 이상 절대 넣지 마라. 절대로. 진짜 큰일 난다. 진짜 큰일 난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발 과거에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종목과 짝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나는 현대무백스는 다 먹었어. 그런 사람들 결국에 마지막에 여기서 몰빵 들어가서 다 날아간다고. 그래서 내가 걱정돼서 이거를 오를 건 알고 있지만 이걸 또 줬을 때 분명 구독자들은 이거 몰빵할 것 같은데, 그래서 찍을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래서 몰빵하지 않게끔 제가 주의를 주고 또 주의를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꼭 명시해 두세요. 뭐라고요? 다시 현대무백스 뭐라고? 절대 몰빵하지 않는다. 절대 크게 매매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조건 손절가는 지켜라. 자, 이거 분명히 얘기했는데 매매 또 양봉 나온 다음 사가지고 뭐 물렸어요. 개소리 하지 마라 진짜로. 그럼 내 구독자 아니다. 영상 끄고 그냥 꺼지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렇게 보시고 그 구간 보시면서 대응을 합시다. 로봇 종목은 아직 조금 발라먹을 것들이 몇 개 조금 남아 있어요. 뭐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이렌시스 이런 것들 지금 기회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가 있고, 그다음 SPB테크랑 SPG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발라서 또 먹을 수 있는 라인이 나올 겁니다. 지금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갑자기 원전으로 엮였던 KE하나 시스템이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면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께 먹을 자리를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이 정도만 여러분들 보시고, 지금 우리가 2월 달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전력과 그리고 그 조정받는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거, 태용 이런 거 여러분들 음봉 나오면 공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진투자증권, 이것도 여러분들 정말 음봉 나오면 금융주 대장이죠. 꼭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LS 에코에너지, 그 다음 음봉에서 여러분들 공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 보너스로 명절 선물로 챙겨드리는 거니까 잘 챙겨 드시고, LS 마린솔루션 요거까지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딥하게 드렸는데 뭐 이해되신 분들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못하시는 분들은 두 번, 세 번 돌려서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2020년도는 반도체와 전력이 가장 유망 섹터입니다. 이것만 공략하셔도 돈 버시고 5, 6월 달에는 제가 2차 전지 섹터를 다시 한번 찝어드릴 겁니다. 그때까지는 2차 전지는 굳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3개월 동안 전력과 반도체로 벌어서 2차 전지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찍고 또 다음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가자!